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요.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테슬라의 그 야심찬 자체 칩 개발하고 삼성전자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는 테슬라가 어떻게 AI 기술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은 또 어떤 기회를 잡고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한번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기술하고 비즈니스 속에서 당신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정보가 뭔지, 그리고 각 회사들의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가 좀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테슬라의 자체 AI 칩, 그 AI5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죠. 이미 2019년부터 엔비디아 칩 대신에 자체 칩을 써왔다고 하는데 이제 AI5라는 더 강력한 걸 준비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테슬라뿐만이 아니에요.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이런 큰 기술 기업들이 다 자체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아, 다들 하고 있군요. 네, 이유는 사실 꽤 명확합니다. 기성품 칩, 예를 들어 엔비디아 칩은 이제 범용적으로 설계됐지만 자체 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로봇처럼 아주 특정한 작업에 딱 맞게 최적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춤형으로. 네, 맞춤형이죠. 이러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특정 회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일종의 독립선언 같은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급진적인 단순성, 그 radical simplicity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범용 칩에 들어가는 여러 부가 기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픽 처리나 다른 신호 처리 기능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건 빼고. 네, 오직 테슬라의 AI 연산에 필요한 것만 딱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가볍고 효율적인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죠.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발 비용도 엄청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실패 위험도 크고요. 그렇죠. 위험 부담이 크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때 얻는 이익이 워낙 크니까 이런 도전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AI5 칩 생산을 한 군데가 아니라 텍사스의 삼성전자, 그리고 애리조나의 TSMC, 이 두 거대 파운드리에 나눠서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당신께서 주신 자료에도 이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머스크는 초과 생산, 그러니까 엑세스 프로덕션을 목표로 한다고까지 했다는데 굳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공급망 안정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듀얼 소싱, 그러니까 공급처를 이원화하는 전략이죠. 최첨단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한 곳에만 의존하면 생산 차질 위험이 크거든요. 그렇죠. 한 군데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네, 특히 삼성이나 TSMC 모두 이제 막 4나노, 3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라서 수율 문제라든지 예상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초과 생산 목표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머스크 발언을 보면 설령 자동차나 로봇 생산 계획보다 칩이 더 많이 생산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보여요. 남으면 다른 데 쓰면 된다. 그렇죠. 남는 칩은 테슬라가 운영하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 훈련이나 다른 고성능 컴퓨팅 작업에 그냥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즉, 생산된 칩을 정말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100% 활용하겠다는 그런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재고 부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인 거죠. 와, 정말 테슬라답네요. 그 자료에 기술적인 특징도 있던데요. 하프 레티클 크기라고요? 네, 그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칩 설계도의 기본 단위를 레티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절반 크기, 그러니까 하프 레티클로 설계했다는 건 웨이퍼 한 장에서 이론적으로 2배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생산 비용이 확 줄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칩당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선택 역시 테슬라의 그 비용 효율화 그리고 대량 생산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체 칩 개발에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도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완전히 등지라는 건 아니라는 점도 좀 중요해 보여요. 머스크 스스로도 AI 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를 쓴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칩인 H100 이걸 8만 개 이상 확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당신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 아니 자체 칩 만들면서 엔비디아 칩을 계속 이렇게 대량으로 사는 건 이게 어떤 전략일까요? 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그게 바로 AI 연산의 두 가지 핵심 단계, 훈련, 즉 트레이닝하고 추론, 인퍼런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모순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훈련과 추론이요. 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AI 모델 자체를 만드는 과정, 이게 훈련이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AI한테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규모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아, 학습시키는 단계군요. 그렇죠. 테슬라가 아무리 자체 칩을 개발해도 이 대규모 훈련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럼 추론은 뭔가요? 반면에 추론은 이렇게 훈련된 AI 모델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도로 위 표지판을 인식하거나 로봇이 물체를 잡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건 마치 외운 지식으로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하, 실제 써먹는 단계. 네, 테슬라가 개발하는 AI5 같은 자체 칩은 바로 이 추론 단계에 특화된 겁니다. 차량이나 로봇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또 전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거죠. 아, 그렇군요. 용도가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전략은 명확해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대규모 훈련에는 엔비디아 칩의 힘을 빌리고 개발된 모델을 실제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나 로봇에 탑재해서 추론을 실행할 때는 자체 개발한 최적화된 칩, 즉 AI5나 AI6를 쓰겠다는 이원화 전략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분업이네요. 네, 실제로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xAI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 그레이스 블랙웰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관계를 잘 뒷받침하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훈련과 추론 이 두 단계의 차이를 이해하니까 테슬라 전략이 명확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은 AI5 생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칩인 AI6 생산 계약까지 따냈어요. 네, 그렇죠. 계약 규모가 무려 22조 원에 달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언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계약이 삼성에게 갖는 의미는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수주 그 이상입니다. 금액 자체도 천문학적이지만 그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삼성 파운드리가 오랫동안 대만의 TSMC에 이어서 2위 자리에 머물러 왔고 특히 최근 만 년간은 최첨단 공정의 수율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라는 어떻게 보면 혁신과 첨단 기술의 아이콘 같은 기업을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미래 기술의 핵심이 될 2나노 공정의 핵심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죠. 상징성이 크겠네요. 네, 파운드리 사업은 결국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떤 고객사들이 우리 기술을 쓰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도 삼성이 만든다. 이 사실 자체가 삼성의 2나노 기술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고객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이는 향후에 퀄컴이나 엔비디아 혹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 고객으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SMC와의 경쟁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재무적인 효과도 무시할 순 없겠죠. 계약 직후에 테슬라로부터 받은 개발비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개발비 수령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요?
당신께서 주신 자료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만약 이나노 공정 수율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으면 그냥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도 있을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개발비 선지급은 파운드리 업계의 관행이고요.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중요한 건 이 계약이 주는 더 깊은 의미입니다. 삼성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수율 문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삼성의 기술력 그리고 향후 이나노 공정 로드맵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보냈다. 바로 이 시그널이 중요한 겁니다. 아, 테슬라가 삼성의 미래에 베팅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쵸. 일종의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삼성의 이나노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차세대 제품 출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반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어쩌면 파운드리 사업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죠. 따라서 이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과실도 큰 그런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공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삼성은 테슬라 칩뿐만 아니라 자사의 차세대 스마트폰 두뇌 칩이죠. 엑시노스 2600. 이것도 이 이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발표했어요.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라는데 이것도 약간 승부수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나노 공정 수율이 아직 30%대에 머문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율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칩을 양산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 점 때문에 많은 관심하고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칩인 엑시노스를 먼저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건 여러 가지 포석이 깔린 전략이에요. 우선 실제 양산을 통해서 공정을 안정화시키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죠. 아, 자체 칩으로 먼저 시험해 보는 거군요. 네, 외부 고객사 칩을 만들기 전에 내부 칩으로 먼저 공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30%대 수율은 아마 공정 초기 단계의 전체 웨이퍼 기준 수율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건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엑시노스 2600처럼 상대적으로 칩 크기, 그러니까 다이 사이즈가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수율이 50% 수준까지 개선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 50%면 꽤 올라왔네요. 그렇죠. 칩 크기가 작을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칩을 얻을 수 있고 동일한 결합 밀도에서도 양품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율 확보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50%도 안정적인 양산 수율, 보통 한 70% 이상을 보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개선 속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엑시노스 2060의 초기 생산 물량이 웨이퍼 1만 5천 장 수준이고 이게 내년 갤럭시 S26 전체 물량의 한 3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량 탑재는 아니고 특히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초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자체 칩이라도 플래그십 고모델에 탑재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죠. 초기에는 제한적인 물량, 아마도 국내 판매 모델이나 특정 라인업 위주로 적용하고 수율하고 성능이 안정하다는 걸 보면서 점차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트라는 그럼 또 퀄컴 칩을 쓸 수도 있겠군요. 네, 최상의 모델인 울트라는 성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전까지는 기존처럼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시장별로 AP를 달리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을 써왔으니까요. 하긴 그랬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이 2나노 공정으로 플래그십 AP 양산을 시작했다는 이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건 TSMC와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군요. 네. 삼성의 목표는 내년에 있을 테슬라 AI6 칩 시범 생산 전까지 수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단기적인 수율 부족이나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엑시노스 2060 양산을 강행하는 일종의 물량 공세 또는 선투자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여요. 약간 출혈 경쟁 같은 느낌도 드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래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나노 기술력을 증명하고 테슬라 외에 퀄컴, 엔비디아 같은 거대 고객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인 반등을 이루겠다. 그런 장기적인 포석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하고 로봇이라는 자신들의 핵심 목표에 맞춰서 AI 칩, AI5, AI6를 직접 설계하면서 최적화와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AI 모델의 대규모 훈련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TSMC와 함께 AI5를 생산하고 특히 핵심 후속작인 AI6 장기 계약을 따내면서 2나노 최첨단 공정 경쟁에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삼성은 자체 엑시노스 칩 생산과 테슬라 수주라는 쌍끌이 전략으로 2나노 공정의 수율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움직임들이 결국 당신과 저, 그리고 이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AI를 구동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경쟁과 투자입니다. 테슬라의 행보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하드웨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 아우르는 완전한 AI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네, 자동차 회사가 아니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은 기존의 질서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자체 칩 설계 능력을 갖춘 기업들, 테슬라, 애플, 구글 같은 곳들과 이들의 야심찬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줄 첨단 파운드리, 즉 삼성과 TSMC, 그리고 AA 칩 시장의 기존 강자인 엔비디아, 이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서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확실한 승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인 거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특히 삼성과 TSMC 간의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경쟁은 앞으로 AI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 자체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저렴하게 고성능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AI 서비스의 혁신 속도나 대중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생산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네. 삼성에게 이번 테슬라 계약은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정말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아주 무거운 과제입니다. 만약 삼성이 수율 문제를 극복하고 테슬라 칩 양산에 성공한다면 이건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극적인 재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군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치열한 기술 경쟁과 막대한 투자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더 안전하고 똑똑한 자율주행차, 더 빠르고 개인화된 AI 비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들이 현실화되는 속도를 앞당길 테니까요. AI라는 이 거대한 물결의 가장 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도체 전쟁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AI 칩 독립선언과 같은 움직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삼성전자의 중요한 역할과 도전,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엔비디아와의 관계까지 AI 반도체 산업의 가장 뜨거운 현장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기술의 최전선에서 기업들이 정말 생존과 미래를 걸고 어떤 치열한 전략적 선택들을 내리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통찰력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 귀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중요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당신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결국 AI 성능을 좌우하는 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소수의 파운드리, 특히 삼성과 TSMC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가 심화된다면 미래 기술 패권, 글로벌 공급망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